그러면 이제 대표님 그 병원 직접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봉직 의사로 아. 지금 수원에 있는 박희붕 외과라고요. 예. 저는 이제 유방분과 세부분과 외과 안에서도 유방 세부분과 음.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방하고 갑상선 전문 병원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외과 의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월화수목금토 다 출근을 하면서 이제 그 병원 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회사 일을 좀 하겠다 이제 허락을 받고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중간중간 틈틈이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실 생각을 네, 쉽게 많이 안 하실 텐데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바쁘셔야겠어요. 요만 또 메디어부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메디어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의사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제 동기 친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예. 어느 날 출근하는 길에 이제 그 친구로부터 이제 의료 자문이라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받았었고요. 의료 자문이라는 거는 사실 자본이 들어간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세상에는 우리가 대학에 있을 때도 사실 의료 자문이라는 것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뭐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임상에서 겪었던 일들 바탕으로 이제 아름아름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고 산업화의 어떤 전 단계식으로 그냥 아름아름 그냥 누구 통해서 소개받고 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고 뭐 이 정도였지. 근데 그 대상이 되는 수요층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를 연결받고 싶은데 의사를 연결받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의사들의 경험이나 이런 의학 정보들을 받고자 하는 대상들은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맞는 의사들을 찾아갈 것이냐. 그럼 그 의사들을 내가 찾아가는데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네. 어떤 컨센서스도 없고. 네. 어떻게 잘 아름아름 잘 가면은 공짜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고, 또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막상 갔는데 퇴짜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산업화되기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부분을 산업화해서 이끌어 나가면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법인을 그럼 같이 세우자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아셉틱이라는 법인이었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한 4년 됐습니다. 4년 전부터 이제 의료 자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되면서 원격 의료, 예. 이런 게 네. 법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메디어부의 의료 자문하고 네.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지금은 이제 저희는 진단을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찌됐든 환자를 봐야 되고 환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를 보는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환자를 진료를 어떤 이제 원격의 도구를 통해서 이게 의사가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진단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진단을 내려주고 의학적인 결정을 환자한테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저희는 아직은 지금 B2B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 대신에 이제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이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의료기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의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런 스타트업으로 메디컬 아니면 바이오 사이언스에 진출하려는 그런 신생 기업이라든지
이 의료와 관련된 의료 생태계 안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의사만큼 그 안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예. 경험이 많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선수들은 이제 의료진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 필드 그러니까 의학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저희 자문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를 관해서 B2C 서비스를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B2C 서비스를 내년 이제 2, 4분기쯤 되면은 이제 개인 의료 자문 서비스로 이제 외연을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저희의 역량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분야인데요. B2C 준비하시는데요. 네. 예. 네. 거기서도 결은 일단은 원격 의료라는 거를 저희는 건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개인의 의료 자문이에요. 개인의 원격 의료가 아니라 진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는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대상은 이제 중증 질환 환자들이거든요.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해서 결과를 받고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료 시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3분 진료, 5분 진료 이러는데 중증일수록 굉장히 내가 받은 질환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만약에 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병리 검사 결과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레포트지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진료실에서 내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로부터 정보를 얻기에는 진료 시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정보를 좀 줘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진과 환자 내지는 환자의 보호자가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닌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치료의 방향들을 같이 세워나가면 훨씬 더 환자도 그 치료를 왜 하는지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치료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치료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료 자문 해석입니다. 결과지를 받았을 때 본인은 해석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찾아가야지 여기에 대한 나의 병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요새는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한우회나 이런 데서 많이 검색해보고 본인의 검사 결과지들을 올려주고 해서 이제 저 이번에 유방암으로 수술 받았는데 병리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아예 그냥 카페 안에서도 환우의 카페 안에서도 하나의 게시 그 창으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로 뿌려져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그 안에 있는 환우에 있는 다른 환자,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은 답변도 못 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유방암 환자들을 지금 진료하는 의사다 보니까 유방암 환우의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의료 데이터들을 의료 정보 본인들의 개인 정보들을 올리고 해석을 받으려고 하는 니즈는 있는데 적절한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검증 안 된 자료 답변들만 올라오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000명의 이제 자문 의료진을 확보해 놨고 대부분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시고 이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이 원격 의료는 아닌 거죠.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환자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의료 지식들을 이제 드리면서 환자들이 본인들의 병식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이런 치료를 왜 받는지 알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저희는 의료 자문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인 의료 자문 서비스. 이게 내년 2, 4분기 중에 이제 한번 예. 이제 출시 네.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현재는 지금 B2B 관련해서 컨설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BTO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그 요즘 IT라든지 관련돼서 이제 의료하고 이런 쪽에 의료기기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회사들한테 의료 법률 관련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문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이제 의료 장비들, 네. 어떤 회사를 하나를 예로 들면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국내 기업이고 그 디지털 루페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기술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왜 광학 현미경 이렇게 확대경을 쓰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걸 네. 루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긴 한데 이게 배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배, 5배, 10배짜리 이렇게 각각 그 배율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인한테 그게 3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루페가 5배 볼 때는 바꿔서 끼워야 되고 10배짜리는 10배짜리 맞춰서 끼워야 되고 각자 하나씩 다 개인이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데 또 장비는 이게 보는 치아가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고개가 이게 뻣뻣해지죠. 고개가 숙여지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궁극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위에다 광학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은 요새 나오는 뭐 귤러스나 이런 거 같은 이제 여기다 영상으로 뿌려주는 그런 장비를 만든 회사였는데 의료진들한테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품을 더 완성도 높은 상태로 이렇게 더 개발을 이제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만나서 제품을 써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제품이 그래도 외과 의사들 써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돼서 한날 1시에 그럼 내가 선생님들을 모아보겠다 해서 이제 일요일날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뭐 기타 대학병원에 계신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과 각종 선생님들을 한 20분 정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외해서 거기서 이제 제품 설명회도 하고 직접 써보게 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이제 데모들이 다 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이 일단 데모 써보겠다고 다음날. 예. 그래서 바로 다음날 데모가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으로 다 이제 데모들이 이제 뿌려지게 되고 바로바로 거기서 이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오가고 제품을 개선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생님들이거든요. 다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고 여기서 이제 장비들을 다 써보고 테스트해보면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시제품이 교정돼가지고 나오고 또 다시 또 테스트 들어가고 또 피드백 받으시고 또 기업에서 또 이 부분이 한계가 있었구나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이 나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픈해도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확인해봐야 돼요. 대표님한테. 메드트로닉이라고 이제 전 세계 메디컬 디바이스 기업 중에서는 제일 큰 세계에서 글로벌 1위인 기업이거든요.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존슨앤존슨보다 훨씬 더 기업이 큰 기업이에요. 거기 북미법인에서 이제 독점 계약을 이번에 따서 계약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BTV 중에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진출하게 하고 이제 의사들이 써보고 제품을 개선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더불어서 마케팅도 되는 거죠 의사들한테. 아무래도 가장 최종 소비자가 의사 예, 선생님. 예. 그럼 향후에 이제 회사는 B2B보다 B2C가 더 이렇게 사업 분야를 중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내용들. 저희가 메디컬 사업팀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네. B2B 사업팀하고 B2C 사업팀으로 이제 나눠서 각각 각각의 사업팀에 그 업무 경험이 있는 이제 간호사들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B 사업팀은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도 그런 것들을 자문해주는 이제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경험이 있었던 이제 간호사분이 거기 계시고, 또 B2C 사업부에서는 이제 기업 검진이나 뭐 이런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이제 직원들 복지 서비스 뭐 이런 걸로 해서 B2C 경험이 있는 또 간호사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개인 이제 자문 상담 관련해서 더 여쭤보면, 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법이 상당히 네, 강화되지 않으면 의료 광고도 네. 많이 지금 크게 관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쉽게 정보를 접근하기 하기도 하지만 네, 제약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다 또 의료 관련돼서는 또 네. 주위에서 뭐가 터지면 이슈가 네. 되고, 네, 네, 또 막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 이런 게 네, 많이 있고 한 것 같아서, 네, 네. 아주 특히 이제 개인 관련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예, 그런 건 상당히 예민할 조심한 텐데, 예,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시고 하시는 뭐 그런 네, 그 특히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희 원격 의료라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는 사실 저희도 많이 이제 네. 의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논쟁이 많이 있다는 걸 네. 알고 있고, 원격 의료를 찬성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아직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된 이슈들도 네. 있고요. 저희가 하려는 사업에서 가장 핵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의료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사에 반하는 뭐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제 선을 지키고 있고요. 의료 자문 해석이라는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학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누구한테나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의사들이 뭐 밖에 나가서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치료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여기에 준하는 내용, 그러니까 결과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부지 이걸 바탕으로 이 치료가 옳았다 아니면 이 치료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도 자문 해석 범위에 있어서 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3자 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작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업로드 됐을 때 어떤 보안화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고, 이것들을 저희가 다른 제3자나 심지어 저희 내부 의료진,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식별화된 형태로 정보를 접근할 수 없게,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의 어떤 탄생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세틱이라는 이제 의료 자문 기업, 의료인이 이제 주축이 된 기업과 이제 누리플렉스라는 이제 IT 기업이 같이 합쳐서 생겨난 조인트 벤처 형식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누리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 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팀에 합류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주위에서 보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네이버 때문에 특히 의료 정보든 무슨 정보든 엄청난 정보가 있고, 또 그게다가 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병원을 찾는데
특히 피부 같은 경우 이런 의료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것까지 저는 확인하고 가고 네. 그렇죠. 또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은 네. 그냥 최신의- 그것들이 전부 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홍수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정제해내고 네. 그런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말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제 자문한 정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네.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시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당연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분들이 이제 현직에서 이렇게 의사 업무를 하시면서 네. 이제 자문이 들어오면 네. 이제 응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네. 형태가 되시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과의 상담과 전과를 다 아우르는 게 되겠네요. 네. 저희 자문의로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은 모든 전문 분과에 다 포진해 있고요. 네. 뭐 기초의학부터 뭐 예방의학이나 이런 예 마이너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골고루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 진단 검사의학과, 뭐 병리과 선생님도 계시고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B2B 서비스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또 활동을 자문 일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또 더불어서 이제 어떤 B2C 쪽으로 또 외연이 또 확장된다고 한다면 또 환자들로서는 정말 본인의 그러니까 본인의 질환인데 내가 가진 질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저혈압되는 데가 저희 식구 이제 네. 이방 수술 받았어요. 예. 그러더니 하루 종일 이제 네. 수술 이후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갖고 네. 그 자료만 뒤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뭐하러 저렇게 많은 데를 아주 수십 군데를 이렇게 컴퓨터에 그렇죠. 보면 병원도 그래요. 환자분들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가서 또 얘기 들어보고 또 저쪽 병원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나 그게 쇼핑이라고 하죠. 수십 군데를 그렇게 네. 저기 뭐 분마크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있던 글이 이제 똑같이 그 갖다 컴퓨터를 부여해 놓은 거 해놓은 건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네.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의사 선생님 가서 의사 선생님들 한 대로 해. 네. 근데도 하는 얘기가 근데 뭔가 부족하다. 네. 저는 제가 또 자문 얘기하면 또 네. 남편인데 서운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많은데 네. 그런 이제 그 정보의 그 갈급함들을 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네.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오픈이 돼 운영이 되면 네. 되게 일반인들 누구나 네. 쉽게 이제 근접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내 가족이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는 이제 가족을 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중증 환자분들 중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걸 본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테니 네네. 가족으로 등록을 시켜서 내가 개인으로 내가 가입하지만 여기 이제 가족으로 등록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제 동의를 얻고 3자 제공 동의를 저희가 받고 이제 비식별화 한 다음에 비식별화된 자료를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또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치료 과정에서 또 궁금한 점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또 해당 분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 내용을 듣고 또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그 현재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치료 선생님들이 네. 반응은 갈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POC를 좀 많이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환우회 카페, 이제 유방암 환우회 카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한 20분 정도 해서 이제 이런 자문 의료 해석이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서비스를 저희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고객의 만족도 있지만 의료진들이 정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줄까와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합당한 이제 비용을 저희가 드리면 여기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실지에 대한 이제 합당한 이제 수준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건 네.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 네. 의료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각 과별로 이제 시간이 되다 보면 아까 같이 뭐 여러 가지 의료 정보들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 분야별로 네.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뭐 여러 가지 수학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큰 데이터 베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요즘 뭐 빅데이터다 해갖고 그걸 네.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소비자들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의료 쪽에서도 그런 쪽 많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제공하시는 서비스 개인들의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네. 상당한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에 아까 IT 업체와 같이 기업에서 데이터 보니까 네. 그걸 통해서도 상당 부분 뭐 개인 소비자들뿐 아니라 의료 산업 쪽에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B2B와 B2C를 아, 분리를 해놨지만 여기는 저희가 B2B가 저희 회사 이름이 메디허브잖아요. 네네. 네. 예. 저희는 플레이어이자 그 플레이어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플랫폼.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직 의사니까요. 그쵸. 여기에는 의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걸 중개하는 뭐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 예.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이고 그래서 뭐 이게 산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개인 의료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적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산업에서 이루어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의료 자문이나 개인 의료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요. 중간자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중에서 사실은 의료 쪽에 진출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문의를 만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이걸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과연 이게 먹힐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의료진들하고 직접 교류를 해보면서 본인들의 사업이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외부의 식견 거기 플레이어의 식견으로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면 훨씬 더 검증되고 안정된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B2B 서비스를 아까 같이 이제 약간 루페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 외에 다른 업체들 이렇게 메디업을 찾아서 그 의료 시장에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현재 도입 사례된 기업들이 있나요? 네, 보시면은 네네. 뭐 의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물론 제약회사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정말로 막 대학원에서 막 열심히 이제 의생명 쪽 공학을 익히고 이제 그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막 회사를 차린 젊은 이제 스타트업인데 의사들하고 한 번도 얘기를 못 나눠봤고 이거를 어떻게 의료 분야에 쓸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회사들이죠. 뭐 여기도 코스바이어라는 이제 이거는 산업용 와이어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본인들의 그런 금속 제품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어서 수술 기구 중에 이제 뭐 금속으로 메탈로 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처음 시작하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을 한번 매칭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제품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 뭐 그런 기업도 있고요. 뭐 히랄라 여기는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히라라고 이제 그 건보공단 그래서 외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의학 컨텐츠를 이제 간단한 컨텐츠들을 재밌게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의학인지 비의학적인 건지 모를 내용조차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의학적인 자문을 받고자 이제 계속 꾸준히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세요. 간단한 이런 작업들도 저희한테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인데 네. 정말 기스트인가 대구 쪽 그런 과학 기술원에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이제 연구원들이 네. 기술력원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연구실에서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뭐 의료 분야에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가진 기술이 사실 뭐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는 이제 이 분야의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개발의 개선 방향성도 잡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랑 꾸준히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님, 뭐 서울성모의 뭐 혈액종양내과, 안산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뭐 여러분들 이제 매칭을 왜냐면 저희도 이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회사거든요. 아, 이런 이제 회사들이나 초기 단계 이제 창업 준비자들이 이들은 어떻게 그 메디어부에서 다른 데는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케팅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저희 기사를 주로 찾아보고 와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서칭을 해서 이렇게. B2B 쪽에서는 기사의 역할이 가장 왜냐면은 자문을 받으려고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검증된 기업인지 이런 자문 회사가 업력도 짧은데 정말 우리의 일을 프로젝트를 이 회사에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기사가 가장 신뢰도 높게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저희 자회사의 MD저널이라고 21년 된 의료 매거진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병원에 항상 비치가 되는 이제 요즘은 오프라인 잘 안 보기 때문에 원하는 데만 예전에 쫙 풀었었는데 원하는 쪽에만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거기 저희도 자문 의사 선생님들이 한 쭉 있는데 근데 이제 자문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건 쉽지가 않은 분야다라는 생각이 듣기도 하고 또 자문하시고 아까 참 어려운 분야, 첫째는 어려운 분야고 두 번째는 이게 개인이 막 접근하기 좀 꺼려지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선생님 보시기에 어떻게 그 자문에 아까지 자문 프로그램 B2B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뭐 성공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잘 서비스는 한번 되면 폭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도 100도가 99도는 안 끓지 않습니까? 그때 그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료진의 참여거든요. 니즈는 있어요. 어디든 니즈는 저희가 B2B 쪽도 받고 B2C 쪽도 니즈는 저희가 다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까 하는데 선생님을 어느 자리로 이 장으로 모셔오는 데까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같은 의료진이 의사가 하는 기업이고 의사가 이끌어가는 기업이라는 면에서 다른 이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그런 신뢰를 받고 왜냐면 그냥 아무 일반인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의사라는 집단이 약간 그래요. 같은 업종의 의사가 찾아가서 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야가 이런 일을 개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그 허물을 이렇게 딱 담쌌던 거를 다 무너뜨리고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장벽을 거둘 수 있는 가장 이제 메디어부의 효과적인 무기는 의사가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갖는 신뢰도. 그 신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의사생들 얘기하면 많은 병원들이나 제약회사가 기사 외부로 정보를 제공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인터뷰할 때고 네. 저희가 얘기할 때고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무 그런 차이가 네. 봤으면 신뢰도라든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네. 아니면 조금 처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현재 의사사람에게 상당히 회사에 큰 무기가 된 예, 수가 저희가 있네요. B2B 같은 경우도 자문의 스님들을 모시거나 할 때는 웬만하면 제가 다 직접 전화 드리고 그렇죠. 저를 소개하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네, 이런 자문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대체로 굉장히 열심히 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병원 하시는 분 옛날에는 이제 진료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요즘은 특히 강남 경쟁도 심해가지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네, 요즘 또 경영도 해야 네. 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대표님은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또 기업을 또 네. 운영하고 계시면 네, 그 나름대로 남다른 생각과 네, 또 아니면 그런 게 있어서 만드신 것 같고 네, 그러시면서 이쪽 이제 회사는 어떻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네. 이끌어 가겠다라는 운영 철학이라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네. 다를 것 같아서. 아니 뭐 평범한 의사인데요. 아니 네. 경영학이나 뭐 네. 이런 사람 전문한 사람들하고는 네. 생각이 완전히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그러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이제 외과 의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제 네. 대학교 의과대학교 한 3학년쯤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외과 의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봤을 때 저거는 돈을 바라보고 의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외과 의사를 하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방암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가지고 애초에 학생 때부터 이제 유방 쪽을 전공을 하기 위해서 유방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외과 의사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의사가 아닌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의사를 해서 얻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그 경제적인 보상이 중요하게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당연히 그게 뭐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 그게 뭐 비난받아야 될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제 외과 의사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받는 그런 보수 수준은 사실 다른 과에 비하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과 의사가 돈을 더 받게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거 사실 좀 위험한 얘기기도 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외과 의사가 정말 돈 바라보고 외과 의사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비용이 결국에는 무시 못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 뭐 미용이나 이런 좀 그 의료지만 약간 좀 생명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과의 선생님들이 이 의료 분과의 이 메디컬 필드 안에 있는 생명을 다루는 과에 있는 의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하게 대가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들의 수준으로 따라가려면은 그 비용은 결국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니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저의 능력을 어쨌든 제 능력을 이 사회에서 펼침으로 인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고 그만큼 돈을 벌고 싶어요. 그만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의료 일도 같이 할 거지만 사회에서 의사들이 그냥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 보는 일로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의료 바이오 분야에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잖아요. 네, 관심도 가졌고. 지금 정부도 의료 바이오 쪽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고. 그럼 결국엔 그 분야는 저의 영역이기도 한데. 그렇죠. 제가 의사로 돈 벌 생각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정말 키플레이어가 돼서
직접 이거를 저희가 주도하고자 하길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들의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이가 많은 의사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 아주 젊은 의사도 아니고 이제 막 40대거든요. 네네. 저의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보면은 다 대학에 있으면 이제 주니어 스텝들이 한창 열심히 연구하고 수술하고 진료보고 여기에 가장 많은 이제 노력을 투입하는 시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열심히 뛰고 환자 보고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 10년 뒤에 50세가 됐을 때 본인 50세가 됐을 때는 그때 했던 결과물을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때 업적을 가지고 50대 60대를 이제 핵심 교수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를 바라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메디허브가 10년 뒤에 업력을 쌓게 되면 그 시점이 되면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저희 자문을 해주셨던 선생님들부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대한민국 의료계에 주축이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시점까지 계속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바탕으로 정말 대한민국 의료 사회에서 메디허브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이쪽을 통해서라면 항상 권위자들 다 만날 수 있고 연결돼가지고 본인들의 사업들을 확장시킨다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의료 분야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저희를 또 많이 거꾸로 찾아오세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꾸로 이제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는 아사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이 미팅을 본인이 이제 자료 준비해 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거 좀 같이 고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네. 대표님은 그러면은 상당히 바쁘신 건 당연하시겠지만 이 네트워크라 그럴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같은 의사선 분야 다들 속에도 의사선생님 만나고 또 아까 같이 학생들도 보고 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원래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너무 바쁘고 이게 어떻게 중노동이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쉬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많은데 일과 후에는 그 이외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성격이십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 새로운 것들 막 보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저 혼자만 그런 걸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자문 의료진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핵심 자문 의료진들이 있고 여기에는 뭐 현재 스타트업에 계시고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각 분야의 선생님들 간에 계속 교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셉틱이라는 회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또 그 회사들이 몇 개가 다 의사들이 설립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공유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같이 일하는 아까 처음 설립할 때 같이 일했던 정형외과 선생님도 하고도 보름만이라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삶 속에 이어지는 거지만 그 의미를 두잖아요. 한 해 한 해 마음에 23년을 에 대한 이제 계획은 이미 세우셨겠지만 특별히 23년이면은 나름대로 이제 아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메디허브에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도 비슷해서 2023년도에 대표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메디허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의료진들이 본인의 지식과 능력들을 진료실이나 연구실이나 아니면 뭐 수술실 뭐 이런 데서 그냥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이 안에서만 본인의 능력과 지식들을 활용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이끌어서 진료실 밖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B2B 영역이죠. 네. 그렇게 선생님들의 능력들을 바깥쪽에서 더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발벗고 기업들을 만나고 뛰어뛸 거고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제 모토가 그럽니다. 의사들을 진료실에만 가둬두지 않겠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일반인들은 네. 의료 정보나 그것에 갈급하기 때문에 많이 찾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메디어 그 의사 선생님들도 메디어 그렇게 찾고 네. 하는 그런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 네. 가시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의사선생님들 이렇게 소개하고 병원 소개하고 그런 거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에 네. 그 인터뷰를 좀 정리를 하면서요. 네. 그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랄까 네. 이런 게 있으시면 하고 싶은 네. 말씀이라든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하면서 인터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저희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저희가 의학이라는 게 의사들한테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자를 보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근데 그런 부분은 워낙 잘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의사들 다 실력 좋고 환자들 다 잘 살리고 잘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조금 뭔가 변주를 주고 싶은 거죠, 선생님들의 삶에서. 물론 제 삶에서 또 어떤 변주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변주를 주면 줄수록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변주를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음악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작품이 나오듯이 선생님들의 삶의 변주를 줌으로 인해서 저희는 세상에 어떤 또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변주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향후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해상과학서고요. 제가